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봉구의 새로운 캐릭터 봉봉이들을 소개합니다. 도봉구의 유구한 역사를 상징하는 은행나무에서 출발한 은봉이.
앞쪽으로 좀 앉으셔야 좀 약간 더 잘 보이니까 좀 앞쪽으로 좀 앉으세요. 주인분. 이제 시작한다고 되게 멘트를 할 테니까. 그 인사말씀 끝나고 마이크 하나 놔줘야 돼. 여기서 설명해야 되겠다. 이거. 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엘리베이터밖에 여기를 5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1층에 주민들이 많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죄송하지만 한 2, 3분 좀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신 분은 자리에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의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동 주공 3단지 찾아가는 재건축 사업 주민 설명회 진행을 맡은 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 팀장 노동웅입니다. 바쁘신 주말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봉구에서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재건축 사업 주민 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 설명회도 창동 주공 3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요청에 따라 개최하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는 참석자 소개, 인사 말씀, 재건축 사업 설명,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재건축 추진위원 준비위원회에서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동 주공 3단지 재건축 추진을 응원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회 중간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철웅 도봉구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병건 도봉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호석 도봉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근 도봉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주공 3단지 재건축 추진을 응원해 주시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을 대표해서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 안규령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도봉갑의 공천을 받고 와서 보니까 원래도 좀 알고 있었지만 흔히들 민주당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무조건 반대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아니고요.
민주당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주민들을 위한 삶의 향상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구청에서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저도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도봉구 주민들을 위해서 힘껏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인사 말씀 마치고요.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이 두 개라 이게 제가 두 개를 다 보고 할 수는 없어서 한쪽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지금 세 번째예요. 작년 9월인가 10월 했고 올해 1월에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자꾸 이제 설명회를 요청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다른 단지들은, 주공의 단지들은 1, 2, 3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4단지부터 17단지 저쪽 건너편까지 지금 안전단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독 지금 1, 2, 3단지만 안전단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설명회를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의 순서는 재건축 사업 개요, 재건축 판정을 낸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재건축 사업 개선 계획, 노후 계획 도시 정비법, 그다음에 창공 중 3단지 현황, 그다음 질의응답 순으로 마치고요. 질의응답이 끝나면 다 가지 마시고 끝까지 앉으셔 계셔서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신 게 또 안내 말씀이 있으니까 꼭 듣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 계획입니다. 요건 아마 그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내용이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비 사업이라는 건 어떤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건 또 목적이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기반 시설을 다 같이 다 정비하는 걸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우리 도시 및 중앙의 정비에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화주택이라는 건 우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자유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쌍문역 동측과 서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심 복합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요. 이걸 모두 통틀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연립이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30년이 넘어야 되고 기존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단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미만의 단지들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소규모 재건축을 해서 바로 진행하는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D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아야만이 재건축을 바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체 절차가 되겠습니다. 총 4단계로 나누어 있고요. 지금 첫 번째로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일단 그 안전진단이 여러분이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될 단계가 와 있고 안전진단이 끝나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향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절차나 정비계획 지정 절차를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자리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판정은 안전진단입니다. 자, 안전진단 대상 기준은 아까 재건축 단지가 재건축 대상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단지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규모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준공된 지 경과가 30년이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안전진단에서 D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아야만이 재건축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입니다. 토지용 소유자 10% 이상을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현지조사를 거쳐서 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산단지가 지금 여기에 단계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에 들어가려면 그 안전진단 비용이 모금이 되거나 아니면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에 동의를 과반수 이상 하시면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들어가는데 아직 3단지는 비용 모금도 안 됐고 안전진단 그 비용 지원에 대한 동의가 안 돼서 아직 그 다음 절차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결과가
A에서 C 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못합니다. 바로 그냥 유지보수라고 해서 그대로 사셔야 되고, D 등급이 나오면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적정성 검토가 필요 없다라면 바로 재건축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다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 나오면 바로 재건축 결정이 돼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려면 표본동과 표본 세대수라는 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표본 동수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동수하고 세대수에 따라서 그 숫자가 정해집니다. 지금 우리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도봉구 대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 동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32개 동입니다. 세대수로는 방학 신동화가 세대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3,169세대고요. 근데 동수는 여기가 32세대로 3단지가 동수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대이기 때문에 6개 동의 표본 동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856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수에 따라서 나오는 숫자가 81세대가 안전진단 할 때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안전진단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81세대가 반드시 협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단 한 세대라도 협조를 안 해주시면 안전진단에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진단 평가 항목입니다. 안전진단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평가 항목대 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구조 안전성이라고 있는데 그게 작년 2003년 1월 이전까지는 구조 안성 부분이 50%였어요. 이게 구조가 딴 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에는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뼈대가 문제가 돼서 재건축이 이루어진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설비라든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해서 재건축을 하지 어떤 진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하지 않기 때문에 2003년 이전에는 저게 50%이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2003년 1월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제 저게 30% 떨어지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좀 많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저 기준이 바뀐 이후로는 안전진단 탈락된 단지가 아직 한 개의 단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안전진단 등급 산정의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2003년 1월 5일에 안전진단 개정이 되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주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하고 있는 단지 중에서도 아마 안전진단이 탈락되는 단지는 나오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D등급을 받는 경우는 적정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었는데 저게 무조건 공공기관 의무적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저걸 구청장이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적정 검토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서 바로 재건축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 지원은 일단 토지주장 소유자의 과반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융자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안전진단이 50%가 과반수 동의면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보증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안전진단 비용을 예치받은 게 있어요. 소유자분부터 예치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모금에 대한 전액 다 예치를 해야 돼요. 저희한테 구청에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 지원을 할 때 예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융자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비용은 일단 모금 안 됐던 단지는 안전진단 비용 100%를 다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비용은 일회에 한해서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이고요. 협약일도 최초 3년. 일단 1차 협약을 맺고요. 그 다음부터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까지 반환하는 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시공사나 신탁사가 선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반환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쪽 앞쪽에서도 우리 추진하시는 분들이 저 동의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게 50%가 되질 않으면 이 융자 지원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융자 지원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융자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증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보증 계약은 융자 지원 요청한 대표가 그 계약자가 되고요. 피보험자는 도봉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자는 최소 1명에서 10명입니다. 그 1인 보증 한도가 5천만 원 한도예요. 이런데 5천만 원인데 이게 단지 5천만 원 딱 정확히 정한 게 아니고 이제 숫자에 따라서 그다음에 융자 금액에 따라서 보증 그 한도를 자유롭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그 보증 가입 금액은 융자 금액의 110%를 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 그 SGI 서울 보증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 놓고 있어요. 지금 다른 보증회사에서는 이걸 보증서를 발급을 안 해주고 있어요. 여기만 좀 유일하게 서울 보증만 하고 있어서 이 모든 내용이 서울시하고 그 서울 보증하고 협약을 맺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요율 수수료는 연 2.2163%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다 내셔야 됩니다. 다음 안전자 비용 융자 지원 절차입니다. 일단 50% 토지종 동의가 되면 융자 지원 할 수 있고요. 융자 심사에서 뭐 통과가 되면 결정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을 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에 융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안전자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요. 이 그 사업 시행에 신청 전에 융자금 전액 현금으로 반환한 것을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그 우리 도봉구에서 유일하게 안전자 융자를 받은 단지예요. 창동 동아아파트가 작년에 융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융자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억이 좀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그때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융자 동의서를 받아서 약 4주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4주 걸쳐서 동의서가 50 과반수 이상 돼서 지원 신청을 했고 저희가 협약 체결, 그 융자에 착수를 해서 약 5개월에 걸쳐 융자 지원 신청해서 통과까지 약 5개월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통과돼가지고 정비계획 수립하려고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업 개선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면 공사비도 올랐고 이제 자재비, 인건비가 올랐다 보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그 사업성 개선 계획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는 것도 죄송합니다. 지금 시행되는 거 있지만 이제 어떤 기준을 바꿔서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종상향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3종, 여기도 3단지도 3종이지만 3종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게 여건이 이제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에 들어오면 준주거지를 올려서 이게 3종은 300%만 준주거지는 400% 용적률이 그만큼 100%를 더 올려서 사업성을 좋게 해서 여러분 분담금을 좀 낮추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사업성 보정계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직 그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올 9월에 기본계획을 바꿔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과거에는 어느 정도 기부 체납을 해야 그 20% 이게 그 상한 용적률을 올려줬는데 지금은 기부 체납을 하지 않고도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기부 체납이라는 건 여러분 땅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부 체납 안 하고 용적률을 더 올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보정계수라는 걸 적용을 해서 개선 계획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용적률을 한 20에서 40%를 더 올려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내놓아야 될 임대주택, 건립해야 될 임대주택 수도 좀 줄어듭니다. 이게 좀 사업성이 많이 좋아지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게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안전이 통과돼서 실제 여러분들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되면 이건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아마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현황 용적률 인정이라는 제도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사실상은 우리 창동 주공 3단지는 좀 적용 대상은 좀 아니에요. 왜냐면 창공대주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175% 정도 용적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현황 용적률 적용은 210%가 넘는 단지가 있어요. 240, 50이 되는 단지들이 현재 용적률이 그런 단지들은 조금 혜택을 봅니다.
왜 지금의 240, 50이 된다면 그 용적률을 바로 적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지면 175%라 이거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건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업 부담 완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용적률을 더 받으려면 공공기업이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토지로 기부 체납을 한 경우 있고 건축물로 기부 체납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개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0.7이라고 돼 있어요. 0.7 같은 경우는 이게 건축 100을 줘도 0.7, 70%만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100%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쩌면 그 과거에는 좀 더 크게 지어야 될 건물을 더 좀 작게 줘도 100%다 인정이 됐다니까 좀 여러분의 분담금이 좀 덜 해지죠. 그다음에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제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올 1월 19일부터 역세권에 대해서 이제 용적률 좀 적용을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요건 조금 이제 서울시 최종 조례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3단지를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좀 이걸 많이 좀 기대를 했었어요. 3단지가 적용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정비역 2분의 1 이상이 역세권에 입주할 경우에 되고 그게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절반 이상이. 근데 3단지가 250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 규정은 좀 3단지가 좀 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3단지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용을 받으면 종상향 용도지역에 준주거지 상향 안 해도 360%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3단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상향 조건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3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준주거지까지 상향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내용 중에 역세권, 그다음에 지역 중심 이상 역반경 500m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창동 상계 지역이 광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다음이니까 지역 중심 이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00m 반경에 돌리면 여러분 단지가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정비획 수립할 때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준주거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분담금이 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건 최대한 아마 그때 되면 저희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준주거지 상향하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조금 논란이 됐어요. 이게 안전단이 없앤다 했는데 이게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 발의안이 2월 29일 날 발의가 됐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언론에서는 안전단이 없어졌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내용은 보면 아니에요. 안전단을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통과하는 조건으로 바꿔놨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2월 29일 날 발의만 돼 있고 아직 하나도 진행된 건 없어요. 근데 21대 현재는 21대 국회예요. 21대 국회가 29일까지예요. 이번 달. 5월 30일 또는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건 21대에 발의된 법이라 자동 폐기됩니다. 29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근데 지금 현재 진행반한테 29일까지 통과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 폐기가 될 거고 그러면 다시 22대 때 어느 정부나 어느 국회의원님이 이걸 발의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대로 이대로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나온 게 안전단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통과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들 지금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안전단이 없어졌다라고. 그래서 이걸 왜 봤냐라고 저희한테도 계속 문의를 하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것도 발의만 돼 있고 이 법도 29일이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5월 30일 이후에 이제 다시 누가 발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또 이제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서울시 택지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도 적용받도록 지금 이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원래 이 법의 목적은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법이에요. 딱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서울시의 택지개발지구도 가능하도록 법을 넣었어요. 그 내용에는 택지개발 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단일 사업지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조성된 2개 이상의 사업지가 연접에 붙어 있는 경우도 100만이 넘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성된 지역에 연접하거나 인접한 지역 그 외 지역도 있는데 이제 그건 저희가 해당이 안 돼서 뒤에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대상 사업이 제일 첫 번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나머지 법은 도봉구에는 해당되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3단지가 상동 택지개발지구로 건립된 아파트 단지예요. 상동 택지개발지구. 그건 뒤에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 계획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일단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20년 이상의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거든요. 이게 국토부에서 처음에 발표될 때 서울시 9곳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상계가 들어요. 상계 택지가 들어가 있고요. 중계일 들어갔는데 상계 택지에는 주공 17단지, 19단지, 그다음에 창동 동아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는 거니? 지금 의아하실 거예요. 상계 택지라는 저 상계동은 게 노원을 얘기하는 건데 왜 거기가 들어갔냐? 이 택지 개발할 때 86년도에 택지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노원구와 도봉구였어요. 그리고 88년도에 도봉구에서 노원구와 분구가 됐어요. 그리고 택지 개발이 92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7단지에서 19단지 창동 동화가 상계 택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발표 당시에는 우리 저쪽에 있는 17단지, 19단지 동화는 이 법을 적용받도록 발표가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있는 그 단지 창동 택지는 100만이 안 돼요. 49만 천이거든요. 그래서 단일 택지로 49만이다 보니까 그 발표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행령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두 개 연접하고 인접이라는 게 그게 시행령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접은 2개 사업지가 100만이 안 되는 사업지가 붙여가지고 합쳐서 100만이 되면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접은 그 택지개발 사업지가 있는 행정동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창사동이 아까 17단지에서 19단지 동화가 창사동이고요. 여러분들은 창1동이고요. 그 다음에 1단지, 2단지 지금 창5동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창4동하고 창1동, 창5동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 인접이란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한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바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창동 택지도 같이 도시계획도시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건의를 한 상태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움직임이 있으면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창동 택지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노계획도시로 인정을 받아서 된다면 뭐가 좋아지는 거니? 3종으로 이게 용도지역 상향한 거 3종으로 재건축한다면 용적률 450%까지 할 수가 있어요. 450%.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750%가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노계획도시 적용받는다면. 그리고 이제 건축물 높이는 이게 크건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별로 탐탁치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져지면 여러분의 환경이 안 좋아져요. 단지 동관계가 좁아지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건 추천하고 싶지 않고, 단지 또 마지막에 보면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이 이걸 적용을 배제시킵니다. 이게 뭐 5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1000세대 이상은 저 면적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부담이 큰 겁니다. 그만큼 땅을 기부 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적용 안 시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사업을 할 때. 이게 요건 이제 이렇게 적용을 받고 일단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러분 창동 택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노계획 도시로. 그리고 나서 그 기본계획 따라 재건축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무조건 이것도 뭐 그대로 다 적용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 또 계획을 또 다시 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절차는 이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기본관점 이제 수립을 하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노계획도에 정비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도봉군의 택지 개발입니다. 여러분들은 창동 택지에 들어가 있고 건너편에 창사동에 있는 데는 17단지, 19단지 동아파트가 상계 택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계 택지는 과거에 하나의 택지 개발지구 위해서 묶여져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도봉하고 노원이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동 택지와 창동 택지를 저 상계 택지에 같이 묶어서 노후계획 도시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여기 서울시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단지 안에는 지금 이렇게 적용받는 단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총 9개 단지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단지들이 지금 뭐 서울가든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안전제는 다 통과됐습니다. 지금 1, 2, 3단지만 안전단을 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동 지금 3단지 현황입니다. 다 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3종이고요. 이제 2종 저층 5층짜리 지금 2종 일반 주거 7층짜리입니다. 대지면적이 12만 4천이고요. 그다음에 32개 동 2,856세대. 용적률이 175%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찍이 2001년부터 진행을 해왔지만 지금 아직 안전단 비용 모금이라든지 안전단 비용 융자 지원에 대한 동의가 안 돼서 현재 지금 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창동 그 중앙대 유치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지금 주변 단지 중에서 다 재건축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발히. 여기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건 저 위에 창동 상하 1차가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우측에 있는 단지들은 안전단이 다 통과됐고 마지막 지금 안 보이는 17단지는 지금 안전단을 지금 하고 있어서 곧 끝납니다. 참고 조공 4단지 끝났고요. 유일하게 1, 2, 3, 4단지만 지금 안전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역세권에서 반경을 저희가 돌려본 겁니다. 이거 지금 250m, 500m를 돌렸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준주거지가 상향한 조건 중에 500m라는 기준이 있어요. 500m에는 2분의 1이라는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향후에 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준주거지 상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정비기 수립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여러분의 평양 세대입니다. 세대수입니다. 뭐 주공 아파트가 대부분 다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 세대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세대수 이렇다라는 거고 요 세대수가 나중에 이제 어떤 여러분의 분담금하고도 밀접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해드리면 조금 그럴 것 같고 나중에 또 다시하게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봉구의 재건축 사업 현 추진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우리 대상 단지가 36개 단지고요. 약 3만 세대입니다. 그리고 추진 단지가 그중에 15개 단지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진행한 단지 중에 그 대부분이 지금 6개 단지가 안전단을 지금 통과해서 정부의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가장 빠른 상하 1차 같은 경우는 45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 1차는 40층, 그다음에 신동아 1단은 49층, 삼만동은 41층으로 지금 정비계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공 17단지가 안전단을 해서 지금 7월에 끝날 예정이고요. 나머지 지금 여러분의 단지를 포함해서 6개 단지가 안전단 비용 모금을 하거나 안전단 비용 융자 지원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도 그렇고 그런 어떤 정보를 좀 많이 좀 제공해 주라라고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는 거에 이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서도 좀 가입을 하시라고 하는데 이걸로 가입을 해주시면 여기에 정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건축에 필요한 절차 내용을 정보를 많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가입을 하셔서 아마 좀 하시면 많은 정보를 좀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가실 때 하든지 아니면 좀 시간 나실 때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또 오늘 또 응원해 주시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그래서 먼저 그 오신 분인데 그 급하게 오셨어요. 우리 김재섭 도봉가 국회의원 당선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인사 말씀은 아니고요. 보고 드릴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 보고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랑 또 밀접한 내용들이라 그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저번 달까지 3단지에서 계속 살다가 3단지에서 이사를 가게 될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 어디 뭐 용산으로 이사 갔다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돌아서 제가 맥락을 좀 보면 진짜 3단지 재건축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선거 기간에 어떻게 제 주소를 뭐 공유가 됐는지 밤에 2, 3시에 이렇게 막 이제 상대편 지지자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황이었는데 막 이제 뭐 협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어서 제가 경찰을 불렀거든요. 근데 경찰이 몇 번 왔다가도 우리 3단지가 보안이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가서 올라가서 문 두드리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그때 맞물려서 급하게 좀 이사를 갔고 대신 저희 부모님이 3단지로 와서 또 결국에는 저도 3단지 연장선에서 주민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 진짜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3단지 진짜 빨리 재건축돼서 보안도 좀 잘 되고 주차도 막 너무 막 들어와서 주차하니까 매번 주차할 데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3단지 주민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잘 겪어가지고 앞으로 힘닿는 대로 그 3단지 재건축 제가 도와드리려고 막 세게 먹었고요.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후 정비 계획에서 우리 창동이 원래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계 쪽만 있었어가지고 서울시에 제가 의뢰를 해서 이미 구청에서도 우리가 이 창동 일대도 노후 도시로 지정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에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번에 구성된 의원실에서도 서울시 전담 팀원 하나를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서울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창동주공 3단지가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조치를 해놨고 6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구청이랑 시청이랑 제가 중간 관계로서 지원해드릴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서울시에서 있는 위원회의 결정이고 그 위원회의 결정에는 시장의 입김이 좀 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시장님 직접 미팅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 좀 빼놓지 말고 넣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단지랑 가장 밀접한 민자역사 문제, 그 옆에가 우리 바로 옆이니까 계속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고 얼마 전에 1호선이랑 4호선이랑 출구 문제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개의 출구가 있잖아요. 1번 출구, 2번 출구, 창동역에 출구가 6개로 늘어나면서 각 출구별로 말하자면 1호선이 가져가는 돈과 4호선이 가져가는 돈이 다르답니다. 그럼 6개로 늘어났을 때 이게 분쟁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다행히 반반으로 합의가 돼서 다시 공사 재개가 됐으니까 이거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고상 하나 또 올려드리고요. GTX 신호선도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2028년을 완공으로 하고 있고 조금 더 늦어지면 2029년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우리 구청장님도 지금 오고 계시는데 그 GTX 신호선 들어가는 자리에 SRT를 같이 넣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SRT랑 GTX 신호선이 기술적으로는 같은 노선을 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구청장님이랑 저랑 계속 이 GTX 신호선 다니는 길에 SRT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창동주공 3단지 주민분들이 SRT 타고 분당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민자 역사가 개발이 되고 GTX 신호선이 되면 그 밑에 있는 복합 환승센터가 제가 공약으로 넣어놨고 그걸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안으로 또 버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3단지가 제일 부족한 게 지하철에 있는데 버스가 없는 거잖아요. 노원으로 넘어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고 파란색 간선 버스가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공약으로 넣었고 복합 환승센터가 잘 건립이 되면 우리 3단지 주민들도 그 창동역 안으로 창동역에서 파란색 버스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도 우리 오원석 구청장님의 힘 딱 쓰고 또 시청이랑 제가 중간 협력관을 하나 저 의원실에 가져왔으니까 아무튼 언제든지 필요한 민원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구청장님께도 알려주시면 우리 3단지 잘 갈 수 있도록 제 일처럼 그리고 제 일이기도 하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데 그 인사 말씀 하기 전에 먼저 참석하신 먼저 소개해드리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아까 안내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주공 3단지 재건축 추진 응원해 주셔서 오원석 도봉구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재건축 재개발 명예조합장 구청장 오서방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민선 8기 딱 출범하고 제일 먼저 우리 조직 개편에서 신설한 게 재건축 재개발 전담부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또 주민 학교 등등 또 신속 자문 지원단이라고 아마 오늘 다 보셨죠? 예, 뭐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으니까 제가 뭐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되려면요 주민들 간의 화합이 최고입니다. 예, 특히 우리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도봉구에서 저쪽 신동아 1단지 다음으로 제일 큰 단지입니다. 우리 주공 3단지가. 그런데 개발 호재는 도봉구에서 제일 큰 데가 우리 주공 3단지예요. 올 6월 하순에 전국 대한민국 최고로 큰 그 아레나 공연장이 이제 6월에 착공식을 합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GTX 신호선에 지금 준공식을 하고 나서 대통령 모시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동부권에서 제일 수혜 많이 받는 데가 우리 창동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노후 그 계획도시를 발표했죠. 예, 정비법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우리 저 김재섭 의원님하고 같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당연히 우리 창동 주공 3단지가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또 창일동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청장이 명예조합장으로 지금 열심히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을 믿으시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비대위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하고 화합만 잘 되시면요 이게 금방금방 이게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안전진단 아까도 뭐 설명을 했겠지만 저희가 안전진단 예산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약 제가 주공 3단지 여기 보니까요 안전진단비가 약 4억 100 한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한 4억 정도가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꼼꼼하게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그래도 시간 관계상 다 못 여쭤보고 궁금하시면은 개인적으로도 아니면은 뭐 우리 비대위를 거쳐서라도 우리 재건축 재개발과 전담 부서가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문의도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조금 부족하시면은 또 저희가 이 설명회 말고 또 찾아가는 주민 상담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또 와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공약도 제 1순위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청을 믿으시고, 예, 주민들 간의 화합만 잘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추진하면은 저희가 앞장서서 제가 도와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든지 예, 여쭤보고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언제든지 구청장 오서방이 예, 필요하면 불러주십시오. 제가 와서 예, 우리 여러분들하고 뭐 간담회를 하든지 뭐 차담회를 하든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제가 달려오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다음 일정 관계로 먼저 자리를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또 3단지하고 또 밀접한 분이 계세요. 도봉구의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이参加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이런 상황이 되면 저도 어렵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서 아니에요. 또 뒤에 또 추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끝까지 남아서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은 이제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은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질의응답 손을 들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없으신가요? 그럼 저 끝나도 되나요? 혹시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도 되고요. 저기 책자에 보면 그 전화번호 다 있어요. 전화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 네. 그때 왜 250m랑 500m랑 요 전거 지나가 네. 그러니까 뭘 기준하는지가 궁금한 게 저 원이 각각 2개씩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준이 어딘지가 궁금하기도 했거니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창동역 같은 경우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의 규모가 좀 커지면 반경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디 기준이 승강장 기준이에요. 승강장. 그래서 창동역에 1호선, 4호선이 있거든요. 승강장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승강장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에서 원을 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이 2개씩 나온 거거든요. 그래 그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3단지의 절반 이상이 저 원 안에 들어가야 돼요. 면적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게 원이 돌린 거고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원이 돌리다 보니까 원이 2개가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500m 경계 기간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0으로 돌려서는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거의 조금밖에 안 들어오고 500을 돌리니까 과반수당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용도지역 상향 요건은 충족을 하게 됩니다. 500m 안에 들어와서.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500m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시에서 준주구에서 상향을 시켜주질 않아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 3단지는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상향을 해야 되는지를.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진에 통과되는데 도시계획업체, 이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업체를 다시 여러분들이 선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업체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3단지는 준주거지역 상향을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그 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구청장이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도 준주역 상향했으면 좋겠다라고 원장님 계속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 안전이 통과된 뒤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아마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아마 준주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좀 끝내야 돼요. 여기 이쪽에 한번. 잠깐 요 마이크 드리면 말씀하세요. 정비사업 추진 사례 볼 것 같으면 추진 현황에서 지금 대부분이 정비계획 하나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비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진 현황에서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것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이게 뭐 17, 18, 19는 신속통합계획이고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인데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정비계획으로 가는 건지 신속통합계획으로 가는지 아까 창동하고 저 창계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분구가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는데. 그건 신속통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까 노후계획도시 저기 그 내용인데 이게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신속통합계획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신속통합은 그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서울시에서 좀 빨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속통합은
통합계획이라는 건 원래 재개발만 사업을 적용했었어요. 재개발에 대해서만. 그러다가 재건축도 적용하도록 지금 서울시에서 그 지침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건 신속통합이라는 건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빨리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한 3년, 4년 걸려던 걸 한 1년 반, 2년 내내 단축시켜 주겠다는 거 보니까 왜 없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크게 어떤 법적인 절차가 바뀐 게 아니고 법적 절차는 똑같은데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신속통합이라는 게. 그리고요, 이건 노후계획 도시에 대한 경계예요. 이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이걸 왜 설명을 드리는 거니, 지금 여러분은 저 창동지구에 들어가 있어요. 창동지구. 이게 창동 택지개발지구에 여러분 3단지, 1단지부터 4단지 서울 가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창동 택지개발지구 여러분 지구로 인해서 여러분 아파트가 젖은 거예요. 근데 노후계획 도시가 단일 사업지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창동 택지는 46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일 사업지로는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단일 사업지로는 노후계획 도시를 적용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상계지구가 원래 지금 도봉 노원은 나눠져 있지만 과거에는 노원이 도봉구였어요. 저 택지개발 할 때 당시에. 저게 택지개발이 86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88년에 도봉에서 노원이 분구가 됐어요. 나눠졌어요. 그리고 택지개발이 92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도 국토부에서는 상계 택지 안에는 도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창동 17단지, 19단지, 그다음에 동화가. 그래서 국토부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저쪽에 지금 창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는 상계 택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노후계획 도시법에 적용받는다라고 발표가 돼 있어요. 근데 창동택지, 여러분의 지금 3단지에 있는 창동택지는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발표에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니? 옆에 인접한 택지개발지구 행정동하고 여러분이 있는 행정동이 붙어 있으면 노후계획도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두 개 합치면 100만이 훨씬 넘습니까? 지금 상계 택지만이 330만이에요. 여러분이 446만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창동택지도 상계택지에 같이 포함시켜서 노후계획도시로 해달라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해놓은 상태예요. 아까 이제 우리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청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사실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얼마 전에도 지금 발표됐잖아요. 선도지구, 시범지구 발표됐어요. 근데 서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가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움직이면 저희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창동택지도 반드시 상계택지에 묶어서 같이 해달라고 할 계획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 예, 제 마이크 제가 아까 먼저 예약을 해놨는데요. 네. 저희 지금 설명회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너무 없어서 좀 그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한테 저는 오늘 처음 참석을 해서요. 다른 분들한테는 좀 기본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좀 양해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재건축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요새 또 시기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분담금 나중에 또 추가로 또 분담금을 또 요구하고 뭐 일반 분양됐을 때 그 금액만큼 뭐 올라가고 그래서 뭐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런 내용을 오늘 좀 제가 기대를 하고 그러고 여기 왔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먼저 이제 기준에 기본 정도 하셨을 때 다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이 자리를 하신 건지 제가 그런 거가 사실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주 비용도 뭐 나중에 우리가 먼저 내고 하는 건지,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뭐 시공사가 다 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추가 분담금 내라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 뭐 엎어지거나 아니면 소송 중인데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구청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설명회가 지금 한 열 몇 번째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가장 궁금하신 여러분 분담금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분담금을 재건축할 때 얼마를 내야 되냐.
안 그러면 내가 뭐 몇 평을 받을 때 분담금이 얼마가 내야 되나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분담금 얘기를 저희가 해드리기 좀 곤란해요. 더군다나 지금 완전히 통과도 안 돼 있고 아무 계획도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몇 층에 몇 평짜리 몇 세대를 질 건지도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분담금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이따 아까 저희 끝나면 추진위에서 안내 말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 있으시다 하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왜냐면 그분들이 어떤 자료를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문의하시면 되고, 저희가 구청에서 뭐 분담금이 얼마나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얘기하면 저희가 그대에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무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 맞아요. 사실 맞는데 지금 제가 구청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제 뒤에 추진위에서 말씀하실 때 충분히 질문하시고. 네. 요게요. 이게 좀 1번부터 4번 이 총 절차가 완전히 그 재건축 추진 총 절차거든요. 이걸 서울시에서 여지껏 완료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총 평균을 내보니까 15년 나왔어요. 평균 15년. 자, 근데 이게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15년 걸려서 아니에요. 저는 이 업무를 거의 30년 가까이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만. 왜 이게 많이 걸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그래요. 싸워서. 한번 소송이 걸리고 고소고발이 걸리면 그것만 정리하는데 4, 5년 그냥 갑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한번 조합장이 바뀌잖아요. 조합장 바꾸는데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1년 동안 조합장 한번 바꾸고 끝나요. 그럼 다음에 새로 들어온 조합장이 그 다음 절차 준비하고 있는데 또 누가 고소고발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한 1년 가고. 그게 통상적인 그런 여러분의 다툼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행정 절차는 굉장히 지금도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얼마 걸리질 않아요. 뭐 사업시행인가 접수되면 저희는 한 달에 다 인가 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뭐 1년 이상 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조합설립 동의서, 예를 조합 방식으로 간다면 조합설립 동의서 빨리 내주시면 돼요. 근데 조합설립 동의서 75% 받으려면 2년 걸려요. 절대 동의서 안 내줘요. 그런 데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동의서 제출해달라면 빨리빨리 제출하시고, 그런 다툼이 없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10년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충분히 끝냅니다. 10년 안에. 왜 못 끝내요, 저거? 뭐 대단한 거라고, 저거. 그건 이제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은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 결정이에요. 소유자분이 동의 안 하시면 뭐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누가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뭐 고발하거나 고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소유자의 권리예요. 자, 재건축 재개발은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찬성을 해도 좋고 반대를 해도 좋습니다. 소유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으시면 이쪽에. 네, 거기 한번. 자, 그 한 분 하시고 여기 한 분만 하시고 끝날게요. 지금 추진회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시간을 더 끌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아까 그 서울시에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기본 계획하고 네. 그 정비 계획이 아까 있다고 그 장표에 나오던데요. 노후계획 도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기본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정비 계획이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그럼 거기 내용이 이거? 예, 지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그 어떤 그 내용인지 기본 계획하고 특별 정비 구역이 이게 기본 계획은 우리 3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좀 기본 계획에서 예. 포함이 이제 3단지 여부가 그 창동 택지가 포함되냐는 게 기본 계획에서 결정됩니다. 예, 범위를 정한 게 기본 계획이고 범위를 정해진 그 안에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가 특별 정비 구역이에요. 이게 기본 계획에서 반드시 3단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3단지가 창동 택지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을 아직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지금 하질 않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그저께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거 보면 서울시 분당 일산은 지금 시범단지가 발표돼 있어요. 하겠다라고. 거기엔 서울시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서울시는 어쩌면 이거에 적극적이진 아직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도 있지만은 저 노원이나 양천 많은 단지들이 적용받고 있어요. 9개 단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9개 주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구에서는 가만 안 있거든요. 빨리 해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서울시도 움직일 때
저희가 창동 택지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자, 다음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여기. 네.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선도지구에 들어가야지만은 아마 재건축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요건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3단지도 들어가야지만은 아마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단 그건요. 이게 신도시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택시계보다 신도시가 분당 일산 등 엄청 많거든요, 단지가. 거기는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하려고 시범단지를 지금 선정을 하려는 거고, 서울은 그렇진 않아요. 서울은 더군다나 나머지 이게 저희도 그렇지만 노원, 양천 그런 택지개발도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선도지구 의미는 크게 없어요. 일단 들어가 주면 그 계획에 따라서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선도지구의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중요한 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들어가 주면 거기에 따라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특별정비구역 계획에 따라서 빨리 재건축하고 같이 진행하면 되니까 선도지구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신도시는 경기도의 신도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먼저 뽑아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예상으로 마치고요. 오늘